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뭐 요즘 그 갭투자 사기 네. 이게 참 그 하루가 멀다고 자꾸 터져요. 네.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더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뭐 그 보증금 못 갚는 그런 상황들, 집값이 이제 어쨌든 올라가면은 그 집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피해자가 없는데 적을 수가 있는데 네. 집값이 내려가는 구조가 되면은 이제 그 한계선상에 있는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이 이제 경매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다음에 소유자들은 그 집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렇죠. 예, 깡통이죠. 이게. 예. 근데 이건 매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거 근절할 수 없을까, 이거를? 좀 많이 알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어떻게 이제 이런 걸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 그거를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 이제 제가 뭐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갭투자 사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이제 이런 집에 안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상책이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보증금과 집 가격이 좀 비등비등한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항상 그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집은 애초에 이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보증금, 뭐 그런 집 들어가서 보증금 몇천 날리게 되면 그 인생의 어떤 그 계획 자체가 다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월세 뭐 30이든 50이든 이렇게 조금 내더라도 조금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안전한 돌려받는 그런 차원에서는 훨씬 나은 겁니다. 그게. 그렇죠. 예. 괜히 전세로 이렇게 월세 나가는 걸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월세는 안 돼. 무조건 전세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한 이제 전세만 하게 되면은 올 전세를 하게 되면은 그만한 위험 부담을 떠안는다. 그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정확한 주택의 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파트는 이제 비교적 가격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보증금하고 그 아파트 시세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뭐 시세 60%, 네, 50%, 네. 뭐 70%.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빌라는 그 간격 자체가 별로 없을 뿐더러 시세하고의 차이가 시세가 애매하죠 또. 예, 정확한 시세가 판단이 잘 안 돼요. 예.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들어가고 나서 알게 된 경우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집 괜히 들어왔네. 잘못한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리고 게다가 또 집주인이 또 바뀌었어. 계약은 바로 했는데 집 들어가고 나니까 집주인이 또 바뀐 거예요. 이게 전사기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그때는 야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내가 전입신고해서 거기 세를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를 해둔 이상은 바뀐 집주인하고 자동적으로 그냥 임대차 관계가 승계가 돼서 그 사람한테만 이제 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하고 임대차 관계를 이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네, 원칙 맞는데 임차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 갭투자 사기처럼 비교적 이제 재산이 있는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더니 그 뒤에 이상한 사람이 집주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돈을 받으라, 보증금 받으라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어떤 기회냐? 그 임대차 도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걸 안 날로부터 그냥 상당 기간 이내, 상당 기간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두세 달 정도, 안 날로부터 한 뭐 두세 달, 이런 정도 안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승계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승계 못합니다. 그냥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나갈랍니다.
그 책임은 전주인이 지세요. 계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의 제기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상으로. 근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갭투자 사기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상한 사람으로 좀 믿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의를 제기해서 승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냥 전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야, 이거 진짜 잘 모를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방법인데 지금 제가 지금 의뢰받아가지고 소송 수행하고 있는 사건도 그런 그 대처를 잘 하신 분이에요. 의뢰인이. 그래서 지금 그 원고가 돼서 전주인 상대로 네. 보증금 반환해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하고 있는 사건을 이제 저한테 맡겼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본인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그 법리를 이제 알고 주인 바뀌자마자 이제 바로 계약 해지다라고 하고 전주인 한테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상대방이 그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좀 겁이 나가지고 질까봐. 그 변호사가 뭐 이제 이상한 어려운 용어를 막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맡겨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수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제가 쓴 어떤 준비 서면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네. 이전 등기가 이제 20년 9월 임대차 도중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20년 9월 15일 정도에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건물협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못 믿겠다. 그래서 계약 해지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피고 전주인 있죠. 그 변호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판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논리로 저쪽에서는 못 주겠다라고 하냐면 그 후에 의뢰인이 인천이죠. 장기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거주했다. 1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소송은 바로 안 하고. 돈 안 주니까 안 나왔죠. 네, 근데 이제 해지 이제 계약 해지하겠다라고만 통보는 정식으로 했는데 소송을 좀 늦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냥 거주했으니까 그게 이제 해지 의사를 철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박을 상대방 변호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쟁점은 원고 이런 행동이 의뢰인 행동이 임대차 계약 해지 철회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제가 쓴 준비서면인데 그 다음에 사건 경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대차 도중에 주인 바뀐 걸 알고 바로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이전 등기 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의뢰인도 조금 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갭투자 사기가 있다더라. 그리고 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구나. 이런 짐작을 하고 이제 바로 해지 통보를 한 거죠. 그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네. 1년 그로부터 이제 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늦게서야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해지 의사 철회 이런 걸로 해석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사건의 쟁점이다라고 하면서 그 해지 의사 철회라고 하는 그 주장, 입증 그런 책임은 당연히 이제 이걸 주장하는 피고한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즉각적으로 소재기 못하고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해지 의사를 철회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우기죠, 그거는. 그렇죠. 네.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줘야 나가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쭉 하다가요. 그 기간 만기가 있을 텐데 그 만기가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그냥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네. 하는데 네. 우리가 철회도 묵시적으로 철회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뭔가 나 계약 해지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명시적으로 그 해지 의사를 철회합니다라고 하는 게 명시적 철회고 묵시적으로도 철회 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소재기 안 하고 좀 더 살았다, 1년 이상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철회한 거냐, 해지 의사를.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까 묵시적 갱신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은 좀 무리다. 이런 이제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원고가 이제 왜 그러면 소를 빨리 제기 못했냐라고 개인적인 사정을 좀 이야기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국은 합격했더라고요, 이분도. 저하고 동기죠. 아, 요번에? 예. 아. 그러니까 이 해직 통보는 20년 9월에 하셨는데 진짜로 1년 21년 뭐 12월에 합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합격한 거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 시험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다는 야, 거예요. 동기한테 사건을 일어나셨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도 좀 이야기하고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소송이라는 게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작업인데. 변호사님은 소송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일반인들은 생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당이라. 가슴이 또 이렇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 소송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맞습니다. 어떡하지? 재판 출석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나자마자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사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사님 중에서는 또 갭 투자 사기를 잘 모르는 분이 또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보도도 워낙 많이 나고 하지만 이게 뭐 합리적인 사람은 사실은 갭 투자 사기에 휘말릴 그렇죠. 게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 사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갭 투자 사기가 굉장히 부도덕한 뭐 세입자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는 보증금 안 물려고 그 책임 없는 사람, 제 자력이 없는 사람한테 떠넘기고 내빼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 아주 부도덕한 부분이라 이거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이 사건은 좀 이렇게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 무조건이죠. 네, 그리고 제가 유형을 보니까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보증보험이나 뭐 이런 데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네. 그걸로 넣는데 그 전세 들어가는 집주인이 이사비 그리고 무슨 뭐 수수료 네. 뭐 돈 500 네. 페이백이라고 해야 네. 되나? 네. 뭐 이런 걸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믿기죠, 믿기. 네, 네. 그거 받으려고 내가 돈 별로 안 드리고 다 대출로 땡겨서 네. 넣으니까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소시적인 전세 살아봤는데 우리가 전세 그 집 구할 때 보면은 항상 내가 가진 돈보다는 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다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눈높이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 악당들이 노리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출 조금 해고 내가 이자 메꿔줄게 이런 식이죠 이제. 그럼 500이나 10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현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혹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사건은 그 종전 집주인이 그 바로 요 빌라 옆에다가 빌라를 또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사람 지금 우리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 이모 씨인데 그 이모 씨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가격으로 다른 빌라도 넘겼죠. 진짜네 이게. 그다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자 바뀌자마자 이모 씨 앞으로 엄청난 압류가 들어오고 딱 그 전형인 거죠. 이게. 전형적인.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피력을 해서 게다가 또 그 이모 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네요. 의뢰인이 이제 궁금하고 뭐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 통화했더니 이실직부를 하더래요. 이제 바뀐 집주인이 사실은 내가 뭐 잘 모른다. 모른다 그냥 돈 준다길래 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도 좀 적어서 이게 거의 틀림없는 갭투자 사기다. 이런 이제 어필을 한 겁니다. 그까지가 이제 우리 준비서면 내용이고요. 자,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소송을 늦게 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상대방한테 그 어떤 뭐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승소하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전 집주인은 약간 자력이 있대요? 그게 고민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지금 말씀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뢰인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전 주인한테 만약에 받고 싶은데 만약에 전 주인이 없으면은 전 주인이 돈이 없으면은 경매로 뭔가 이제 재산이 없으면 경매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집은
현주인한테 넘어와 넘어갔으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고민거리입니다. 결국은. 예. 그러니까 현주인은 어쨌든 그 사람 자체는 돈이 없고 문제는 많지만 집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집은, 이 집, 이 집은 어떻게 경매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조금 예, 보존하겠는데, 예, 예. 다 받으려면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고민거리인데, 그리고 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집주인의 재산 상태 이런 부분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의뢰인은 이제 그 고민 끝에 그냥 마음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확률적으로도 보면은 전 주인이 보통은 재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안 물려고 다른 사람한테 네, 넘기는 거니까. 넘기니까. 예, 그래서 그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믿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이제 전 주인의 재산 상태가 어떠냐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숙제거리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왜 들어가셨대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게 뭐 보통은 이제 그런 튼실한 집은 좀 돈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조금 약간 없는 분들이 사기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뭐. 공중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시세를 좀 알아보고 그 집 가격하고 전세가 붙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아니면 보증금을 확 깎고 월세를 좀 내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갭투자 사기는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제일 상책인 겁니다. 여기 들어갔다가는 승소 또는 승소하더라도 아까 집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